빛의 호위. 빛의 호위라는 작품이고요. 얼추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 이게. 자, 이 빛의 호위라는 작품은 왜 다루는 거야? 왜? 윤리적 기능 차원에서 다루는 거야. 윤리적 기능.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시킬 거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 정인이 왜 혼자 실실 쪼개고 있어? 아 이거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그 19쪽에 인터뷰가 응. 인터뷰이. 인터뷰어. 왜? 그냥 주2라는 게 응.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이게. 아, 이게 좀 뭐랄까 이상하다? 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인터뷰어이라 그러고요. 인터뷰 당하는 사람 인터뷰이라 그러는 거야. 어? 저걸 이렇게 읽을 줄 아, 그랬다고? 자, 볼게. 입국 심사대로 이어지는 낯선 공항의 북쪽에 있는 통로. 낯선 공항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이 아닌 거야, 지금. 그죠? 그죠? 북쪽에 있는 통로에서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대요. 여기서 나가 서술자니까 1인칭 서술자겠네. 맞죠? 참고로 1인칭 관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등장하는 권은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눈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를 부드럽게 감싸주던 그 멜로디가 귓가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대. 이거 스노우볼 너네 뭔지 알아? 스노우볼?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딱 하면 뭔가 눈 내리는 전경인 거? 그래서 그 사물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낯선 환경의 공항에서 스노우볼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비행기들이 연착되는 바람에 저마다의 스케줄이 차질이 생긴 사람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나를 거칠게 밀치면서 지나갔대요. 공항의 통유리 너머로 눈 때문에 연착된 거네. 맞죠? 자, 그러니까 눈 요거를 회상 매개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앞에 등장했던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눈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 밑줄 쳐주시면 요게 이제 회상식이 있잖아. 회상식이 내가 회상하고자 하는 시기와 관련한 소재야. 알겠죠? 이 회상 시기가 얼마 전 과거랑 어린 시절 과거 두 가지일 거예요. 알아듣겠지? 자, 다시 어두운 활주로와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구나. 그제야 알게 됐다는 듯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근데 사실 알고 있었지. 연착된 게 눈 때문인데. 맞죠? 그러니까 눈에 주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 순간 내 귀에만 들리는 멜로디. 그러니까 이거는 회상 속에 존재하는 멜로디니까 내 귀에만 들리는 멜로디의 볼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듯 했다라는 건 눈으로 인해서 지금 과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 맞지? 권은을 만난 이후로 해서 권은이 주인공입니다. 권은 동그라미 쳐두시고 주인공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거야. 권은을 만난 이후로 나는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안의 풍경을 기억의 영역에 고스란히 복원하게 된 뒤로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안의 풍경 요거 괄호쳐 두시고요. 요게 이제 권은 관련 이미지죠. 주인공 권은 관련 이미지. 여기서 권은을 만난 이후로 나오잖아. 이거는 얼마 전에 만남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어린 시절 관련 이미지야. 알겠죠? 어린 시절. 그런데 예상되는 바가 좀 있잖아요. 녹슬고 찌그러진 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미지야? 가난한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권은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가난한 존재였다. 그치? 요게 암시되는 거야. 알아듣겠냐?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요게 좀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인 것 같아. 맞죠? 추적하는 느낌이 아무래도 들면 좀 읽고 싶은 마음이 더 들잖아요.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글이다. 됐어?
그 멜로디는 그렇게 종종 긴 세월을 통과하여 내가 서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오곤 했다라고 해서 자주 떠오르는 과거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세계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 세계는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있지 않은 작고 추운 방 일 때도 있었고 일요일에 눈 쌓인 운동장 일 때도 있었으며 가끔은 약품 냄새가 진하게 밴 병실 일 때도 있었대. 그리고 그 세계에 사는 주민은 언제나 권은 한 사람뿐이었대. 뭐냐? 권은을 떠올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있지 않은 작고 추운 방이 권은과 관련된 그 기억 1 맞죠? 권은 관련 뭐 기억 혹은 추억 1이죠. 또 부엌과 어디야? 일요일 눈 쌓인 운동장 이게 권은 관련 추억 2가 되는 거지. 그지? 약품 냄새가 진하게 밴 병실 권은 관련 추억 혹은 기억 3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요 뒷 장면에서 설명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알겠지? 한 사람뿐이었다. 옆에다 적어봐. 1번부터 3번까지 그래서 권은 관련 기억의 이미지를 나열합니다. 맞지? 근데 이렇게만 읽어서는 어떤 그 단편적인 이미지는 알겠어. 아팠나 보다. 맞죠? 뭐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학생 때 친구였나 보다. 그죠? 뭐 가난했나 보다 정도인 건데 근데 요게 좀 뭐랄까 단편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나열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지? 호기심이 유발되는 거야. 흥미가 유발되는 거지. 단편적인 이미지들의 나열로 흥미가 유발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전 그랬으니까 요게 권은과의 만남 말할 때 그 만남이야. 1년 전의 만남. 1년 전부터 과거가 회상되는 것이다. 과거 회상 1 요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 회상 1 이렇게 됐지? 참고로 지금은 뉴욕입니다. 뉴욕. 나도 여기서 읽고 알았어요. 일산에 위치한 북카페에서 20여 년 만에 권은과 재회했을 때 나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보고 다 커서 봤을 때 누구였는지도 몰랐어. 됐지? 파주에 살고 있다는 권은을 만나기 위해 일산까지 간 건 오로지 인터뷰를 위해서였어. 나 잡지 기자거든. 그치, 나의 직업 잡지 기자야. 적어둘까? 나의 직업 잡지사 기자. 그 무렵 신문사와 연계된 시사잡지사에서 기자로 있던 나는 나오네. 문화계를 이끌어갈 신진들을 인터뷰하는 코너도 맡고 있었는데 신진 무슨 뜻인지 알아두세요. 그지? 주로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는 젊은 사진작가 권은이 바로 그 주의 인터뷰이였던 거죠. 됐어? 됐어? 네. 권은 뭐 하는 사람이래?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는데. 맞죠?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는 밑줄 쳐놔봐. 그래서 보도 사진을 찍는 건 뭐랄까 이 분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소외된 사람들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의 처지를 알리고 있는 거야.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막 뭐 기업 총수, 막 돈 많은 사람 이런 거랑은 좀 구분이 되지만 그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알아들어요? 네. 그날 그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대체로 인상적이었고 사뭇 감동적인 면도 있었대.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를 접하면서 사진에 입문했다. 괄호쳐 두시고 인상적, 감동적 1이라고 적어두세요. 친구가 카메라를 줘서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 1이야. 자, 근데 봐봐. 얘가 누구게? 나. 얘가 나야. 알겠죠? 나는 이거 준 걸 기억 못하는 거야. 알겠죠? 요게 나다, 나. 근데 자기가 했던 행동임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야? 사무적으로 대하고 있다.
대하니까 좋은 얘기네. 요 정도인 거야. 이거 내 얘긴데 이걸 못 떠올리고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권은은 지금 내가 얘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그 어떤 힌트 같은 걸 주는 거야. 무슨 얘기 알아요? 좋아. 생사를 넘나드는 분쟁 지역에서의 에피소드 괄호쳐 두시고 요게 2번이야. 그녀의 절박한 열정이 그대로 투영됐었다. 왜 감동적이냐면 절박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감동적인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옆에 읽기 중 활동에 보면 내가 감동적이라고 느낀 건 무엇이며 왜 그런가요? 친구가 필름 카메라 줘서였어요. 그지?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 생사 넘나들었어요. 이런 대목이 인상적이었다고. 알아듣겠지? 자, 넘겨서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북카페 창밖으로 굵은 눈송이가 날리는 게 보였어. 요 눈송이 지금 보면 현재와 1년 전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거네. 현재 앞서서 있었던 뉴욕 공항 그리고 1년 전 지금 장면, 지금의 장면 이게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거야. 맞죠? 뭐 적혀있네. 자, 금방 그칠 놈 같지는 않네. 인터뷰 원고를 저장하며 혼잣말을 하는 내게 권은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치겠죠. 라는 게 그 스노우볼 있죠. 스노우볼. 그 태엽 말하는 거야.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치겠죠. 옆에다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두자. 지금 권은이 나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뭐에 관한? 우리의 어린 시절 인연에 관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친구가 준 카메라. 두 번째가 뭐냐면 태엽, 그리고 멜로디, 그리고 눈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스노우볼 속의 요 눈 자체가 1년 전 말고 아까 전에 과거에선 2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 과거. 권인에게 내가 카메라를 준 장면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대목과 지금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는 거야. 알아들어? 듣고 있냐? 네. 그런 거야. 그래서 힌트를 줌으로써 나로 하여금 좀 알아맞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알겠지? 왜냐면 권은은 나를 은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은인. 나를 살려준 사람. 알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구사하지 않는 이라는 게 힌트란 얘기야. 뭐 누가 이딴 식으로 얘기하냐? 눈 내리고 있는데 이게 뭐 태엽도 다 그렇잖아. 태엽이 멈추면 눈이 그치겠죠. 누가 이딴 식으로 얘기하냐고. 맞잖아? 표현이 재밌어서 수수께끼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봤지만 말없이 웃기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새끼 진짜 까먹었네 하는 거지? 맞죠? 이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운함에 서운함. 이 새끼 까먹었네 이렇게 하는 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북카페를 나온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헐거운 악수를 나눈 뒤에 헤어집니다. 몇 발자국 걷다가 무심결에 뒤돌아봤을 때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눈을 맞고 있는 권은의 옆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과거 사건이랑 연결된 장면이라는 걸 밑에 설명하고 있는 거 보이죠? 발자국 관찰하는 거. 그죠? 눈 위에 새겨진 발자국 관찰하는 거. 이거 참고해두세요. 알겠지? 기억 한 켠에 밀어놔봐. 자, 눈발이 제법 거세지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고요. 우산이라도 씌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같은 우산 아래 있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침묵이 부담스러워서. 왜?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지? 그 어색함 때문에 나는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돌렸고요. 권은 쪽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라고 해서 1년 전에 그 어떤 만남, 재회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 있는 거야. 맞죠? 돌아보지 않았다까지 닫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1년 전 재회인 거죠. 그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나와 권은이 있으면 권은은 나를 기억하지만 나는 권은을 기억하지 못한다.
맞죠? 그래서 권은이 나에게 힌트를 주고요. 힌트를 줬는데 이게 아예 안 먹히니까 서운함을 느낍니다. 맞죠? 이런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더해? 어떻게 돼? 사무적으로 돼야죠? 그치? 그 지점을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 돌이켜보면 그 만남에서 그녀가 내게 한 얘기들, 사진에 빠져들게 된 계기, 태엽과 멜로디, 이딴 건 다 힌트야. 힌트. 그죠? 심지어 차가운 눈 속에서 꿈쩍도 않고 서 있던 모습, 또 어린 시절에 같이 공유하던 장면이야. 알겠죠? 나에게는 하나의 기호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내게 건네고 싶었던 것이 잊고 있던 지난 시절을 열어줄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그때는 몰랐다고. 그치? 그때는 얘가 뭐 누군지 몰랐다고. 됐죠? 감각은 왔던 순서대로 떠났다. 회상 끝났다는 거 얘기하는 거야? 멜로디가 옅어지면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도 지워져 갔고 권은이 서 있던 거리도 풍경도 점점 물러났다. 남은 건 아스팔트 바닥에 권은의 코트 기세 그리고 그녀의 신발 위에 내려앉았던 하얀 눈송이뿐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송이는 공양 통유리 너머에서 나부끼는 눈발 속으로 금세 스며들었다. 라고 해서 눈을 보고 1년 전을 떠올렸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맞지? 여기까지가 발단인 거야. 전개부터는 중략으로 주겠대요. 인터뷰 이후 다시 만난 권은은 시리아의 난민들이 모여 지내는 곳에 방문할 거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엄청 위험한 데 가는 거죠. 시리아 엄청 위험한 데 가는 거야. 근데 나 이때 권은 누군지 알아볼라? 아직 몰라. 그죠? 뭐 똥인지 된장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뭐를 생각했겠죠? 그죠? 얘 왜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나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한 거야.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람들에 관해 말하면서 자신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 분쟁 지역을 다니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 밑줄 쳐두시고요. 요게 이제 권은이 자신과 유사성을 느낀 서사야. 그치? 권은이 이 다큐멘터리 서사에 유사성을 느낍니다. 자신과 유사함을 느껴요. 함을 느낀다. 그렇게 해서 유사함을 느낌으로써 이 서사로부터 어떤 교훈성을 얻는 거야. 알겠지? 이 서사로부터 어떤 교훈성을 얻는 거다. 무언가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디 갔어? 약자의 편에 서는 거란 말이야. 지워버렸나? 약자의 편에 서는 거야. 알아듣겠어? 무슨 얘기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닌가? 자,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나는 권은이 분쟁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불운한 소식을 다쳤대. 그래서 외면합니다. 외면. 맞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자. 자, 다음 볼게. 서술자와 시점. 1인칭 관찰자 아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네요,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 해설을 수정할게요. 권은과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취급을 해야 되나 봐. 맞죠? 자, 아까 전에 1인칭 서술자, 1인칭 관찰자라고 써놨던 거 주인공으로 바꿉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주요 인물 정리. 나는 잡지사 기자고요. 어린 시절 권은에게 카메라를 줬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권은이 이 카메라 덕분에 그 부모도 곁에 없고 가난에 찌들어 있는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야.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었던 거라고. 이게 세상과 권은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 통로 같은 역할을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으면서 사는 거야. 그 치열하게 사는 거지.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맞죠? 나의 과거의 상, 현재 나와 있고 1년 전 나와 있고 눈이 매개체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권은과 제외한 나의 태도.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나 그거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적으로, 사무적으로 대하면서 사진작가로서의 열정만 확인하죠. 맞죠? 맞죠? 그 현재는 낯선 뉴욕의 공항이고 과거에 일산에 위치한 북카페를 회상했다. 그럼 옆에 4번까지 좀 풀어볼까? 이 부분 우리가 방금 다룬 거고요. 그죠? 중략 부분 줄거리로 다룬 거야. 발단은 아까 한 거고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전개 부분 다룬 거야. 네.
그죠? 자, 권은이 분쟁 지역에서 부상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근데 애써 외면하는 거지. 애써 외면한다는 건 신경이 쓰이긴 한다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그 뒤로 교류가 또 있었잖아. 한 번 더 만나고 막 그랬었잖아. 신경이 쓰이는 거야. 뉴욕에서 특별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사람들을 보고 알마마이어, 장베른, 노먼마이어의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저 장베른이 알마마이어 살려준 거죠. 장베른은 살려주려는 의도까지는 없었겠지만 얘 뭐 음악가니까 바이올린 그거 줘야지 라고까지만 생각했겠지만 그죠? 근데 알마마이어는 그거 덕분에 산 거야. 둘이 연인 관계였고요. 맞지? 자, 거기 권은 집 맞아요? 라고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또 어린 시절이라고 확인을 해두셔야 돼. 어린 시절 과거 회상. 이게 두 번째겠죠. 1년 전이 첫 번째, 어린 시절이 두 번째. 자, 문은 열렸지만 그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한 채 나는 몇 번이나 묻고 또 물었다.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은 깜깜한 방과 곧바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방에서 빛을 발하는 건 둥글고 투명한 스노볼 뿐이었대요. 봐봐.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밑줄 쳐두시고요. 이게 뭘 암시하는 거야? 권은의 가난한 삶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밑줄 쳐두시고 권은의 가난한 삶을 암시한다. 그치? 자, 그리고 그 스노우볼 여기 네모쳐야겠다. 이거 뭐였지? 현재의 나가 떠올렸던 이미지였죠? 그죠? 요게 현재 나가 떠올린 이미지야. 그러니까 그 중심 소재는 중심 소재란 얘기야. 그 소재의 의미까지는 우리가 아직 전달받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받지 못했잖아요. 그치? 이게 꽤 중요한 소재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그 작고 추운 방에 가게 된 계기는 의지와 상관이 없었어요. 권은이 연락도 없이 나흘이나 결석을 하자 담임은 반장에 나와 부반장을 맡고 있던 여학생을 불러서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부탁을 받은 거야. 난 남자예요, 여러분. 여자 아니야, 남자야. 교무실을 나서자 부반장은 피아노 교습이 있다며 동행을 거부합니다. 그죠? 이거 좀 뭐랄까 하기 싫은 일이잖아. 사실 부담이 되는 일이니까 핑계대서 빠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혼자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 보니 바로 그 현관문이 나온 거죠. 더디게 암수능이 찾아오자 암수능이 그 어둠에 적응되는 거죠. 그제야 허름한 외투를 껴입은 채 담요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권은이 보입니다. 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골방에서 추위랑 싸우고 있는 거야. 맞죠? 뭐 이런 환경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밖에서는 좀 추위에 떨 수 있는데 집에서조차 추위에서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다고. 근데 그런 여건에 있는 거야. 자, 권은이 보였다. 권은은 몸을 일으켜 형광등을 켰고 형광등이 켜진 순간 태엽이 다 풀린 스노우볼도 작동을 멈췄다 하는 거야. 그죠? 이 스노우볼을 쳐다보면서 현실을 견디고 있는 거죠? 이 스노우볼은 약간 도피수단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뭐라고 적혀있나 볼까? 부정적인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음악 멜로디 틀어놓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 추위를 잊어보고자 하는 거라고. 알아듣겠죠? 여기서 도피라는 게 부정적으로 막 비겁하게 현실을 도피했네 이게 아니라 알겠지? 어린아이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 현실 도피하는 아주 나약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13살짜리 여자애야. 알아들어? 알겠죠? 도피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여기서는 좀 유일한 수단이었다라는 감각으로 요 도피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지?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있지 않은 방이었다. 역시나 가난한 처지를 보여주는 거야. 괄호 쳐두시고 가난한 처지라고 적어두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주전자 그리고 세면도구가 담긴 플라스틱 대야는 그 방에 많은 역할을 보여주는 듯 했다. 많은 역할이라는 건 여기서 먹기도 먹어야 되고 자기도 자야 되고 씻기도 씻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하나의 공간이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공간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마치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해 가요? 좋아. 온기 없는 그 가난한 방에서 13살의 권은이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나로선 상상도 할 수가 없었대요. 권은의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는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반년까지 집을 비운다 그랬대요. 그죠? 그러니까 방치된 거지. 맞죠? 뭐 일하느라 어디 갔다 오는 거면 그 중간중간에도 챙길 거 아니야.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든가. 뭐 약간 도박하러 다니는 그런 거예요.
알겠지? 도박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인 거야. 그러니까 권은은 뭐랄까 철저한 약자다. 돈도 없지, 미성년자지, 그치? 자, 비밀로 해줘. 권은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내밀며 말합니다. 난 고아가 아니야. 보호시설 같은 데는 절대 안 가. 할 말이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 얼결에 벌컥벌컥 들이마신 물에서는 수돗물 냄새가 나는 거야. 수돗물 준 거야. 그죠?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유리컵을 내려놓고는 알았어 말한 뒤에 서둘러 그 방을 나옵니다. 다음날 담임에게는 아프다고 둘러대요.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고, 맞죠? 자, 여백에다가 적을 건데요. 지금 나는 권은 집, 내 방을 방문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권은의 굉장히 열악한 여건. 맞지? 이거를 뭐랄까 가난 그리고 방치됨. 그러니까 어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맞지? 맞지? 그런데 뭐 하네? 권은이 비밀을 부탁하네. 그리고 물을 대접하죠. 수돗물이지만. 맞죠? 맞지? 요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권은의 자존심이야. 맞지? 그래서 비밀을 부탁하는 건 고아가 그러니까 뭐랄까 보호시설 안 가기 위해서지. 보호시설 안 가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요 대목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옆에 읽기 중 활동에도 보면 보호시설 안 가고 싶어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리고 옆에 핵심 정리 봐봐. 여기 약간 스포가 있어서 근데 우리가 좀 글을 장악해 나가면서 읽으려면 약간의 스포를 좀 수용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우린 교재에 담겨 있는 걸 읽는 거니까. 그치? 이걸 온전히 소설로서 또 뭐랄까 즐길 수 없어. 우리 시험 대비하는 거야. 맞죠? 자, 권은은 사람들을 보고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게 됐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은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치?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린 건 사람들의 서사가 권은과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야. 맞지? 나는 사람들을 보고 장베른과 마이어 모자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권은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유사성을 발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권은이 왜 그렇게 약자의 편에 서고자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 권은의 현실 대응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나와 권은의 서사 그리고 장베른과 마이어 모자의 서사 사이에 유사성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입니다. 됐어? 자, 시대적 배경. 독일 나치에 의해 유대인 박해 정책의 일환인 유대인 등록령이 시행됐을 때 유대인들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깁니다. 얘도 창고에 숨은 거죠? 그죠? 장베른의 도움으로 창고에 숨은 거야. 그때 악보를 보내준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래? 절망 속에서도? 그치. 삶을 생각하게 한 희망으로 기능했다. 이게 뭐랑 유사한 거야? 카메라랑 유사한 거야. 알겠지? 어린 시절 권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작고 추운 방에 아버지는 권은을 지금 방치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야. 보호자 없이 그리고 가난한 처지에 살아가는 거죠. 맞죠? 5번부터 8번까지 풀어볼까? 자, 5번.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는 자발적으로 권은의 집에 찾아갔어? 아니잖아. 이거 담임의 지시가 있었죠. 담임의 지시. 1번이 정답이네. 권은은 연락도 없이 며칠 동안 등교하지 않았어. 왜냐면 추위와 싸워야 됐기 때문이야. 맞죠? 열악한 여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반장은 조금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죠. 맞죠? 장베른이 가져다준 악보는 알마 마이어에게 희망을 주은 거지. 마치 뭐처럼? 내가 가져다준 카메라가 권은에게 희망이 됐었던 것처럼. 알마 마이어가 창고에 숨어 지내게 된 건 유대인 등록령이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러냐 차별책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미대 떨어진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히틀러 그 새끼고. 그 뭐지 유전자 히틀러. 9월 맞아요. 우생학 맞아 보세요. 미친놈이야. 그래서 미드를 떨구면 미드 정원을 죽는. 다큐멘터리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몇 번이야? 5번 아닌가? 5번? 그죠? 자, 바에서 그래서 6번의 나머지 선지들은 사실 뭐 안 봐도 됨. 맞죠?
어린 권은이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맞고요. 자꾸 추운 방 맞고요. 종이에 적힌 주소 보고 뭐 어떻게 알아? 맞죠? 주소 보고 어떻게 알아? 종이는 주소 써 있어. 사실 콘서트 주소가 적혀 있는 거. 8번. 내가 기억과 같이 한 이유는 뭐야? 기억이 뭔데? 아프다고 둘러댄 거. 권은이 비밀로 부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야. 넘겨봐. 젊은 반이면 내 말에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야. 그러니까 좀 무신경한 사람인 거죠? 그죠? 자, 그날 이후에 나는 권은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자주 빠졌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밑줄 쳐주시고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이게 연민이야, 연민. 연민이자 아무것도 돕지 않았죠? 그치? 그래서 죄책감을 동반한 그런 불안감이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내비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잖아. 그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 자, 권은이 죽는다면 하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오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죠? 어떤 날은 같은 반 아이들이 나 때문에 권은이 죽었다고 수군거리는 환청을 듣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그 연민이고 죄책감인 거죠. 이 불안감 자체가 연민과 죄책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잠깐 옆으로 돌아가서 핵심 정리 보시면 가난하고 열악한 권은의 주교한 그 충격, 요거 쉽죠?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게 나오잖아. 그게 뭐라고? 연민과 죄책감이라고. 연민과 죄책감. 옆에다가 연민, 죄책감 적어놔. 자, 그래서 4로 넘어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 후로 몇 번 더 권은의 방을 찾아갑니다. 라고 해서 신경 쓰는 거죠. 그죠? 신경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뭐랄까 좀 정답에 해당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인정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니까. 숨이 막혀오고 환청이 들리는 게 싫어서였을 뿐 대책 같은 건 없었어. 그러니까 대책을 들고 간 게 아니야. 맞죠? 신경이 쓰여서 자꾸 들여다본 거지. 그죠? 근데 얘 13살이야 얘들아. 대단한 거야. 맞죠? 자, 내가 권은의 방에 갖다 줄 수 있는 거라고 읽다만 만화책 봐봐 이런 거 갖다 주잖아. 스노볼에 들어가는 건전지. 맞죠? 이 만화책 그리고 건전지 각각 밑줄 쳐주시고요. 요런 걸 이제 최소한의 관심으로서의 온정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온정을 그래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인 거잖아. 맞죠? 관심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거지. 자, 너는 어서 가. 나는 괜찮아. 여자애와 단둘이 한 방에 있는 게 어색했으면서도 얘가 여자애였으면 이게 안 어색하지. 얘가 여자애인데 여자애랑 있는 게 어색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남자인 거야. 쉽게 떠나지 못하고 방 안에 서성이고 있으면 권은은 그렇게 말하며 내 등을 떠밀곤 했다. 나 괜찮아, 너 가 하는 건 여기서 물 대접한 거랑 같은 취지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야. 맞죠? 이거는 자존심이야, 자존심. 맞죠? 자, 권은의 방을 나와 차도로 이어지는 좁은 내리막길을 따라 걷다 보면 주황색의 전등도, 골목 사이로 급하게 사라지는 꼬마도, 공동 화장실에 부서진 문짝과 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더러운 변기도, 공터에 환한 짐승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는 불도저도 도무지 이 세상의 풍경 같지 않게 흐릿하게 번져 있곤 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건을 확인하는 거야. 동네에 낙후된 여건을 확인하는 거야. 알아듣겠죠? 산비탄의 시멘트와 판자로 대충 지어진 집들은 그나마도 반 이상 헐린 상태였대요. 여기 재개발 들어간 거야. 재개발. 나도 권은처럼 13살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요런 거 말고는 요 최소한의 관심 수준의 온정을 베푸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맞죠? 그래서 13살일 뿐 여기다 세모 쳐놔봐.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열악한 여건을 확인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실천도 하고 있지만 그 한계, 무력감을 느끼는 거지.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치? 여건에 따른 한계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안방 장로에서 우연히 필름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주저없이 그걸 품에 안고 무작정 권은의 방으로 달려간 거야. 뭐 하라고? 중고로 팔으라고. 그래서 팔아서 돈 마련하라고 준 거야. 그 수입 카메라가 중고품으로 팔 수 있는 돈 뭉치 밑줄 쳐주시고요. 이게 나에게 갖는 의미야. 그치? 그 카메라의 의미. 내가 생각하는 카메라의 의미야. 요거 금전적 가치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권은에게 가장 필수적인 게 지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해가죠? 권은은 내 기대와 달리 그 카메라를 팔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녀에게 카메라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 밑줄 쳐주시고. 이게 권은의 의미죠. 권은의 의미. 맞죠? 통로. 이게 이제 권은이 생각하는 카메라의 의미야. 그러니까 얘를 희망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나를 세상으로 꺼내준 도구, 유일한 희망.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됐응? 셔터를 누를 때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빗무더기가 흘러나와 피사체를 감싸주는 그 마술적인 순간을 그녀는 사랑했을 테니까 라는 거 약간 추측의 어조네요. 이런 거 디테일로 좀 기억해 줍시다. 사랑했을 테니까 밑에다가 추측의 어조. 그런데 셔터를 누른 직후 뷰파인더 속 그 빛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나면 권은도 알마마이어처럼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졌을까. 알마마이어는 악보를 보고 그 무음의 연주, 상상 속의 연주를 한 다음에 희열을 느끼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쓸쓸함을 느낀 거야. 그지? 여기 지금 유사성을 확인하고 있는 대목이지. 이해가요? 이해가? 아, 내가 준 카메라가 알마마이어에게 갔었던 악보와 같은 기능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 유사성을 확인하는 대목이야. 사진에는 담기지 않은 프레임 밖의 풍경처럼 그 이야기는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어. 권은의 삶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짐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요거 좀 기억해 둡시다. 권은의 삶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짐작할 수밖에 없어. 어쩌면 영원히. 그치? 어쩌면 영원히. 자, 권은은 그 필름 카메라로 방 안의 사물들을 찍다가 카메라에 담을 만한 더 많은 풍경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학교도 다시 다녔다가 태도의 변화입니다. 맞죠? 학교도 다시 다녔다가 가르쳐 두시고요. 이게 뭐가 계기가 돼서 카메라, 그치? 카메라, 취미가 계기가 돼서 를 계기로 해서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래도 좀 현실에 등장하고자, 나오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학교로 돌아온 그녀에게 하지만 나는 다가가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았대요. 이거 양면성으로 이해해야 되나 봐. 이게 약간 초등학생 나를 내세우면 무슨 느낌인지 알 것도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쟤랑 친하게 지내는 게 딱 들켜지는 순간 뭔가 나의 이미지가 확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친하다는 게 안 들키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도움을 주고 싶지만 쟤랑 교류한다는 사실을 안 들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양면성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치? 양면성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거 일종의 미성숙함일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라 그런 거야. 맞지? 일종의 미성숙함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언제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권은과 친하다는 인상을 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권은 역시 나를 못 본 채 하는 거야. 요게 나에 대한 배려다. 그죠? 나에 대한 배려. 나는 권은에게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사람이야. 맞죠? 맞죠? 그래서 나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존심. 그렇게 두 가지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배려, 자존심. 자, 그거나 좀 정리할까요? 핵심 정리로 넘어가서 권은의 상황을 알게 된 나의 심리와 등장인물의 대화 사이 여백이 있으니까 나가 있고 권은이 있으면 나는 권은에게 뭘 줬어? 카메라를 줬죠. 그지? 그런데 내가 카메라를 이해하고 있는 바랑 권은이 카메라를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달라요. 그지? 나는 카메라를 금전,
가치. 그러니까 나는 이 금전적 가치로서 얘를 돕고자 한 거야. 맞죠? 근데 권은은 세상과 소통 수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계기로 해서 권은의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야. 카메라를 계기로 권은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얘를 뭐랄까 양면적 감정으로 대한다고. 맞죠? 첫 번째는 돕고자 하는 건데 한편으로 거리를 두고자 한다고. 맞죠?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죠? 한편으로는 초등학생답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해가지? 그지? 자, 권은도 나를 대함에 있어서 뭔가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대목은 배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권은의 성격에 해당하는 내가 가난하지, 가오가 없나? 자존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막 그렇게까지 이해하기 버거운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읽히기는 좀 술술 읽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 자, 그리고 등장인물의 대화는요, 행구분 아니면 큰 따옴표 없이 제시됐다는 서술상의 특징이 있어요. 밑줄 쳐두시고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적어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야. 여기를 현재와 과거를 좀 섞어내는 느낌으로 쓴 거거든요. 괄호 쳐봐.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 이라는 건 그 과거 자체가 나에게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지. 맞죠?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 괄호쳐 두시고요.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밑줄 쳐주시면 되는 거야. 요거는 물어볼 법합니다. 별표는 쳐놔요. 됐어? 자,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나의 인식과 카메라에 대한 권은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 요거 꽤 중요하죠?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었던 거고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어린 시절. 그지? 권은의 집과 학교 정도로 나타나는 거지. 90, 11번 풀어봐요. 야, 우리 요 앞에 거 풀었나? 아, 풀었지? 90, 11번 풀어봐. 같이 풀어야겠는데, 얘들아, 시간이? 9번 봐봐. 9번. 사의 서술상의 특징. 이거 1번이다. 맞죠? 이거 1번이야. 권은의 처지죠. 인물이 처한 상황 밑줄 쳐두시고 권은의 처지라고 적어놔요. 왜냐면 그 동네가 묘사돼. 동네. 옆에다가 동네 묘사라고 적어두자. 막 재개발돼가지고 다 헐리고, 그치? 이게 화장실에, 공동 화장실에 문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쵸? 13살 여자애가. 근데 그런 데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가요? 그래서 3번의 현학적 표현이 뭐야? 현학적 표현. 이게 지식을 뽐내는 태도를 현학적이라 그래요. 현학적 밑에다 지식을 뽐내다라고 적어두자. 4번은 대조적인 두 소재가 아니라 소재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나오는 거지. 같은 소재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나오는 거니까 대조적인 소재 아니야. 이해 가요? 10번 이 글의 인물들에게 카메라가 갖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고 나에게 카메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맞죠? 나에게 카메라 권은을 돕기 위한 방법 맞아. 그치? 여기서 이제 온정, 돕고자 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권능의 카메라는 삶을 살아가는 위한 희망 맞고요. 그죠? 이게 알마마이어의 악보랑 같은 의미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 옆에다가 는 악보 이렇게 적어주세요. 는 악보. 는 악보.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까지도 맞는 것 같고요. 나와 권은에게 카메라는 추억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남기는 나도 그래? 나는 이거 팔아서 보탬해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리고 추억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권은에게 적절한가? 이것도 따져봐야 돼. 이거 아니지 않아요? 추억이라는 정신적 가치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아? 맞죠? 네. 그래서 뭐 유일한 희망 정도로 설명되고 있는 거잖아. 왜 유일한 희망이냐 뭐길래 해서 그 중간 단계는 아직 우리한테 설명된 바가 없어. 맞죠? 세상을 보여준다 정도만 딱 나왔었던 거지. 11번
그 무력함을 설명해 주는 거 말하는 것 같은데 뭐야? 나도 보는처럼 13살. 그치 13살일 뿐이었다. 거기를 찾아 적는 거죠? 이거 아까 설명해 드렸었던 지점이야. 13살일 뿐이었다. 다음 시간에 마저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